이번 주차에서는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난 주차를 잘 살펴보신 어머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예, 약속드린 것처럼 지난 주차에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이어서 이번 주차에는 술이라고 하는 영역, 연령대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술이라고 하면 숫자가 나오는 수학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나요? 자, 최근에 이 수학은 놀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병행이 되어지면서 각종 교구를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숫자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는 것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흔히 가배라든지 자석교구라든지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주의하실 것은 어떤 교구를 얼마만큼 제공해 주느냐가 아니라 그 교구를 얼마나 아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느냐의 부분, 바로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가배는 그것이 원목이냐 자석이냐 혹은 채색이 되어져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점을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서 교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아동이 좀 더 밝은 색깔이나 시각적 자극에 익숙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친근한 나무적 질감에 익숙한 경우, 또는 자석이라고 하는 뭔가 호기심 있게 만들고 부시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을 보이는 아동,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의 첫걸음은 내 아이의 취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연령대에 적절한 교육적 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이라는 것, 이미 여러분 충분하게 인지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아동과 상의하세요.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눈빛, 손짓, 발짓, 내가 그 장난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부모님에게 알려줄 수 있는 통로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구를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그 교구를 아동이 스스로 꺼내고 넣을 수 있게끔 비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교구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하고 노는 아동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즈음에는 또 다른 교구가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좀 더 이 교구에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답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딸아이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은 저음의 목소리로 충분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교구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지능 발달에 대단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딸을 둔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그 경우에는 책을 읽거나 교구를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좀 더 딸에게 집중해서 많은 저음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경우에도 나는 저음이 아니니까 고음이어서 아이를 가르치지 못한다? 다 아니라 어머니가 충분하게 스킨십을 통해서 교구 활동에 동참을 하시게 되면 아이의 지능과 교구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학습에 대한 충분한 효과 부분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서게 되면 드디어 아이들은 수에 대한 인지와 수에 대한 사칙연산의 생활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최소한 1에서부터 10까지는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여기까지의 교육은 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수를 1부터 100까지 헤아리고 간단한 부분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겠고요. 도형에 대한 모양이나 명칭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되어지는 패턴에 대해서도 수학적인 부분의 지능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컨대 오리오리 개 또는 오리오리 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패턴 반복도 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한 가지 인지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칙연산 가운데 곱셈이나 나눗셈, 그리고 본격적인 소수나 분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과 함께 수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하셔서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월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내 아이의 성향이 문과적 성향에 좀 더 가까운지 아니면 이과적 성향에 좀 더 가까운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단계에 접어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경우 내 아이의 성향이 만약 문과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옆으로 밀어두시면 안 되겠죠? 최근 입시의 경향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는 문과 학생이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 아이의 성향이 만약 이과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수학을 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생이 되어서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라 해도 아동이 청소년이 되고 나서 문과적 성향, 이과적 성향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학은 싫기 때문에 제쳐놓아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
논리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연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학에 가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자,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만약 수학을 너무 어렵게 느끼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다채로운 형태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자, 수학 문제집을 주고 사교육을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 미국 드라마도 있고요. 또 수학을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 동화나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만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가장 알맞는 형태의 정보와 학습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 주도록 충분하게 그 부분들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리, 수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차에서는 여러분께서 마지막 배경 영역 혹은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사회와 과학과 영역에 대한 것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을 마지막 코너로 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차에서 사회와 과학까지 알아보시고 나면 어느 정도는 내 아이의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틀을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부분, 분명하게 어느 정도 마음의 선이 서실 겁니다. 다음 주차 사회와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충분히 노력할게요. 자, 어머님들 다음 주차에 다시 뵙겠습니다.